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이 텃밭인 전남을 방문해 광주 전남 연구원과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총선 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장 역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전남 지역 외국인 여성 상담 실적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가 가정폭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오늘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전국의 지방정부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마지막 일정으로 전남을 찾은 건데요. 총선 행보라는 비판에도 지역을 돌며 광폭 행보를 이어간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박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경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과 정책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 가운데 9번째 행선지로 전남을 찾은 겁니다. 지역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양 원장이 시도 산하 연구원과 잇따라 정책협약을 맺는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양 원장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 전남 인재 영입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직접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으실 것 같고요. 맡게 되시면 이제 거기서 좀 책임 있는 당이어서 거론되고 책임 있게 중지가 모아져야 될 일인데 제가 사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가 않죠. 양 원장은 전남을 마지막으로 시도 산하 연구원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총선용 행보라는 비판에도 광폭 행보를 이어갔는데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 원장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의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을 마지막으로 전국을 돌며 지역 정책 개발을 약속한 양정철 원장. 그의 행보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한편 양정철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올해 4월에 만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된 기자들 질문에 윤 후보자가 답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양 원장은 이 질문과 관련해 그 문제에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보일 수 있는 윤 후보자가 말하는 것이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가해 남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진 데 이어 경찰청장도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최송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베트남 아내에게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남편 김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가 베트남 아내를 이토록 무자비하게 때린 이유는 언어 갈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언어 통화가 갑자기 잘 통하던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법원은 김 씨가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년 전 국내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던 부부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지난달 함께 생활을 시작한 뒤 폭행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긴 하는데요. 확정적으로 일단은 인정된 부분은 2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해 남편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주여성 인권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베트남 공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보호 조치를 취해서 이 사건이 양국 간의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베트남 아내는 현재 아이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남편의 처벌과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번 베트남 이주 여성의 폭행 피해 사실로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실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가정폭력 피해는 여성 긴급전화 전남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서남권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상담하는 전남 이주 여성 인권센터. 한 해 300여 건의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이 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폭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주 하는 분도 있고요. 하고 심하는 정도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결혼 이주 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87명, 즉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정폭력 유형으로는 응답자 387명 가운데 314명이 심한 욕설을 지목해 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적인 위협과 한국식 생활 방식 강요, 본국 방문 방해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1366 여성 긴급전화 전남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해 지난해 접수된 외국인 상담 실적 960여 건 가운데 87%가량이 가정폭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당수 이주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에도 한국에서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당국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동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보증 자체가 안 되고 이분들 관련 거주지라든지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남의 둥지를 튼 이주 여성은 모두 6,200여 명.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 전남도가 올해 세운 목표 면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말 기준 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 면적은 모두 9,500여 헥타르로 목표 대비 82%에 그쳤고 지난해 세운 9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타작물이 원활히 재배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완도 지역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을 훔쳐온 24살 조모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완도 일대 전복 양식장에서 6천만 원 상당의 전복을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 씨 등이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 증언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서 전 씨 측이 헬기 조종사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헬기 사격 현장 검증까지 요구하고 있어 1심 선고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7번째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KBS를 통해 고 조비오 신부와 같은 날 헬기 사격을 봤다고 밝힌 배준철 씨도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건데 좀 더 나은 세상, 옳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증인을 해줬으면. 간호사와 목사까지 지금까지 출석한 헬기 사격 증인만 14명입니다. 전 씨 측이 부인한 헬기 사격 증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 사격 감정서 작성자 등 검찰 쪽 증인 신문만 앞으로 최소 2-3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 측도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5.18 헬기 조종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달라고 해서 줄여서 한 12분 정도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 지휘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헬기 사격에 대해서 알만한 분들은. 전 씨 재판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증인 신문을 끝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 씨 측은 헬기 사격 현장 검증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무의미한 요청과 증인 신청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재판 시작 1년을 맞는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 5명에 대한 추가 신문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안이 오는 10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전이 오는 10일 열리는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한전공대 운영 방향과 학과, 설립 비용 등이 담긴 기본계획 용역안을 보고하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전남청 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 관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명과 비교해 55.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청은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 취약 요소인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이 사망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와 똑같은 소방 설비 기준을 적용받아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특수학교는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8곳의 특수학교에 순차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병설 유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내년까지 129곳의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였습니다.